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오늘 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셨네요. 저도 오늘 상승장이어서 좀 빨간 옷을 입어봤는데 상승 기운을 가득 담아서 그러면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코스피 지수가 4,2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11만 원 선을 터치했고요. 지금도 SK하이닉스 60만 닉스를 넘어서 벌써 61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SK하이닉스가 내년쯤에는 TSMC의 영업이익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84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다른 증권사에서도 심지어는 100만 닉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권희 대표님. 지금 코스피의 모든 거래 대금이 반도체 탑2로 쏠려 있다 보니까 정말 포모 현상이 급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예전부터 반도체 대장주는 물려도 지금 베팅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만큼 그만큼 지금 반도체 대장주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만 좀 담았더라도 수익이 진짜 많이 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대응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계셔야죠, 이제. 쭉 보유해볼까요? 신규 접근은요? 신규 접근은 지금 하지 마시고, 좀 늘릴 때, 대형주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또 이제 또 쉬어갈 때도 또 있으니까. 특히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시총 2위 한 400조가 넘는 시총임에도 불구하고 440조가 넘는 시총임에도 불구하고 한 장중에 4, 5% 정도씩은 언제든지 하락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럴 때 오히려 기회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흔한 말로 쫄지 말고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목표가 8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이제 UBS에서 가이던스 자체가 한 8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맞는다라고 하면 지금도 싼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접근이 지금은 이제 해서 그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또 올라올 만한 종목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찾는 노력도 같이 하시면서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없다고 해서 너무 포멀을 느끼시기보다는 내가 언제 기회를 잡아야 되나라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더 끌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포트 점검을 좀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HBM4가 지금 삼성전자 진입이 약간 좀 지연된 것처럼 얘기가 돼 있죠. 지금 젠스랑 CEO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고요. 거기에 이제 HBM, DRAM, SDS 이런 것들이 이제 SSD 같은 ESS죠, SSD죠. SSD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간다는 거는 조금 더 강세를 삼성전자보다 띄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추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단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업사이드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고 오늘 하이닉스보다 덜 올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장주로 수급이 쏠려 있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오전에는 다소 힘을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가면서 조금 수급이 확산되면서 삼성전자, 향파운드리 관련 소부장주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나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손으로 팀장님. 엔비디아의 그 GPU 공급 모멘텀 속에 우리는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소부장주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오늘 토픽을 준비를 해왔는데 슬쩍 지나갔어요. 일단은 이 질문지를 작성하시는 작가분께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이런 수급 때문에 계속 바뀐다라는 맞아요. 것이죠. 그래서 네. 분명히 질문지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수급이 가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나, 언제 수급이 들어오나 이렇게 저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 방송국이 오면서 수급 때문에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는 어닝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절대적 수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익률이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폭이에요. 여전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파는 족족 70% 남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TSMC 같은 경우도 매출 총 이익률이 55%가량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익률이 40% 정도였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익률이 52%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IT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고 하드웨어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도 이익률이 52%가 나오는 것은 대단한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서도 앵커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글로벌 IB에서도 발표하고 있는 리포트를 봤을 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부품에 대해서 이익률이 앞으로도 상승할 거다 이런 뷰가 있고, 지금 7개월째 메모리 ASP 평균 인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제 젠슨왕 CEO 같은 경우도 GPU 26만 장에 대해서는 국내에 공급할 물량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M을 쓰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AI 산업에 대한 성공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도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정말 겁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단 한 번도 매매를 안 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단 한 번도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까 싶습니다. 만약에 진짜 계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수입 매수세가 좀 번갈아 오고 있지만 그들은 20일선, 60일선은커녕 5일선과 10일선도 닫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소부장 쪽으로 갔을 때는 나는 조금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 안전한 게 좋다라고 했을 때는 HBM이나 장비 쪽. 근데 HBM이나 장비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조금 부담되는데 안전한 거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나 파운드리 관련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탑픽은 그와 관련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손희로 팀장님의 탑픽도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소부장 내에서 유리기판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리기판적으로 수급이 또 확산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순환매 안에서 유리기판주 눈여겨보자라고 제가 탑픽주 피롭틱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장중에 삼성전기가 브로드컴에 반도체 유리기판을 공급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캠트로닉스, 피롭틱스 등 유리기판주들이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두 기업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시세를 가져갈 만한 기업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유리기판주도 이제 막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전망까지도 말씀해 주실게요. 지금 이제 캠트로닉스는 삼성전자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같이 협업을 하기로 1,000억을 더 투자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기와 협업한다는 게 보여지는 회사고요. 피롭틱스라든지 SKC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이제 SK 앱솔릭스 쪽으로 아마 좀 들어가지 않겠나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요 장비주인 이제 캠트로닉스라고 피롭틱스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보이고 있고, 지금 브로드컴에 납품했다라고 아니라 정확하게 기사 내용을 보면 납품이 아니라 샘플 보낸 겁니다. 샘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스타트해서 27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7년도에 한다는 거는 삼성전기도 좀 땡겨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SK 지금 앱솔릭스도 마찬가지로 27년도를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7년도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당장에 피롭틱스나 캠트로닉스를 못 따라잡아서 힘들어하시기보다는 두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종목이 확산되는 거 잘 보시고 조정 나오면 좀 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지금 오늘 너무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서 너무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피롭틱스 좀 더 좋아하는데. 일단 TGV라든지 싱귤레이션 장비 관련돼서 이미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 장비까지 좀 매출 그 포트폴리오 좀 확대하고 있는 중이니까 유리기판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장비주로서 좀 우뚝 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또 가장 핫한 로봇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전히 로봇 대장주 지금 로보티즈가 20% 넘는 급등세를 유지하면서 시세가 죽지 않고 있는데요. 젠슨왕 CEO가 한국 로봇 산업과의 협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로봇주들 달리며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대장주와 함께 이 로봇 섹터도 대표적으로 또 포모 현상이 지금 불고 있는데요. 손유로 팀장님.
이번 주에도 보니까 로봇과 관련해서 뭐 다양한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일산 킨텍스에서 로봇 전시회 열리고 있고 또 네이버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한다고 그러고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사실 로봇주들은 좀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한번 팔고 나면. 네, 저는 조금 로봇 관련했을 때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인데 매수 비중은 평소 비중의 절반 정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로봇을 단 한 번도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은 제일 불쌍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께서는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근데 로봇 관련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데 뭐 과거에 뭐 로봇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살려고 했다. 그럼 그때 이제 지금은 한 100만 원, 150만 원까지로 절반 비중을 하는 거죠. 그다음 나머지 절반 비중은 언제 사냐면 내가 로봇을 호기롭게 샀는데 로봇 관련 종목들이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10% 넘어갔을 때 그때 추매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코스닥 보면은 기계 장비 쪽에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기계 장비 쪽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로봇 관련 기업들은 보통 코스닥 기계 장비에 속해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가들 로봇주를 사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로봇주를 왜 살까? 관련 뉴스는 우리 앵커님께서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뭐 각종 뭐 AI 서밋이라든가 로봇 전시회 이런 기대감으로 로봇 관련 종목들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로봇의 맹점 그거죠. 실적이 잘 안 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감속기 기업들 뭐 SPG나 현대무벡스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협업 뉴스가 나오면서 치킨 회동 나오면서 뭐 레인보우 로틱스나 두산 로보틱스처럼 대기업들이 전방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는 LG와 관련 있는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 나는 조금 변동성 선호하지 않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아직 덜 오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감속기 관련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안전해 보인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력 설비 쪽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엔비디아와 AI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국내에도 AI 데이터 센터들이 대거 구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효성중공업이 지난 거래 마감 이후에 초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효성중공업 최근에 200만 원 선을 돌파했는데 오늘 무려 10% 넘게 장중에 급등하면서 240만 원 선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지금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전력기기의 이런 성장 사이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요. 전력 설비 기업들 상방을 어디까지 좀 열어봐야 될지 오늘 뭐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 LC 현대일렉트릭 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일단 전력기기 물어보실 때마다 조정받으면 사라, 네. 운동 나오면 사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증설하고 있는 부분들 발표할 때도 향후 10년간 호황을 예측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AI 모멘텀이 강해지면서 전력기기 수요는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증설도 지금 빨리 진행하고 싶어도 이제 증설이 좀 시간이 걸리죠. 그 사이에 지금 멕시코 쪽의 MS를 우리가 좀 뺏어오는 또 이런 캐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악재라고 해봐야 중간에 이제 관세 이슈가 좀 있었는데 관세 이슈는 뭐 관세를 부과해도 결국에는 사는 쪽에서 관세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 그 타격이 없었다라고 보면 지금 전력기기를 굳이 나쁘게 얘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격이 좀 벌어진 부분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선과 이제 5일선 사이에 한번 조정이 오면 그때 한번 담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뭐 LS 일렉트릭이나 뭐 산일전기나 이제 담고 싶은 종목들을 하나 골라놓고 좀 기술적인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 없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갈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끌고 가셔라. 마찬가지로 반도체랑 사이클은 아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지금 전력 설비 쪽도 상승 업사이클 지금 성장 사이클에 있는 만큼 계속해서 보유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AR 순환매 그렇다면 AR 소프트웨어 쪽들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질문이 물음표가 생기는데요. 네이버 연례 행사 중 하나가 또 이번 주에 열리고요. 네이버의 새로운 AI 기술 전략들을 발표합니다. 손유로 팀장님.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약한 흐름을 보이던데 그래도 뭐 플리토나 네이버, 솔트룩스, DSC 인베스트먼트 약간 그런 이슈가 있는 쪽들은 좀 움직이더라고요. 최근에 소프트웨어 쪽도 수급에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확실히 좀 성장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오견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스를 봤을 때는 저는 뭐 SK의 AI 서밋이 이 AI 소프트에도 온기를 준 거다라고 보이는데 이 네이버의 어떤 행사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주제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광풍이 지속인데 하드웨어가 투자됐을 때 그 하드웨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누가 공급할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투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전력 설비, 그다음에 뭐 기판 쪽, 로봇 쪽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해당 종목들이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앵커님께서 언급 주신 종목들 위주로 보시기에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뭐 마음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폴라리스 오피스, 플리토 뭐 이런 종목도 유심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의 특징이 일단 플리토 같은 경우는 매출액 증가에 이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종목들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흑자 전환은 실패하지 않았지만 성공하지 않았지만 매출액은 증가했고 전방에 든든한 IT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종목이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나는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중에서 나는 좀 종목 발굴할 능력이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발굴하셔도 되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은 가급적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위주로 투자해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약바이오 섹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오래 쉬었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의 상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알테오젠 5% 넘게 상승하면서 51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저희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들이 줄줄이 있더라고요. 월드 ADC부터 세계 비만 학회, 미국 면역암 학회까지 여러 가지 지금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섹터도 올라갈까요? 뭐 계속 잘 올랐는데 이제 중간에 좀 쉬었죠. 이제 남들 좋을 때 한 9월 한 20일부터 10월까지는 좀 재미없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보통 한 15에서 20%, 많은 경우는 한 30%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기술 수출이 주로 언제 이루어지냐면 연초 아니면 이제 연중에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지는 달이 있습니다. 12월 달은 잘 안 이루어져요. 12월 달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11월 달에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해 집행해야 될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고 싶은 파이프라인에 사는데 주목하는 그러니까 좀 쏟아붓는데 빅파마들이 1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월드 ADC가 열리고요. 바이오 유럽은 뭐 3일부터 5일, 면역 항암 학회 같은 경우는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데 주로 이제 큰 이제 학회들이 열리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추가 금리 인하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지난주 에이펙 끝나고 나면 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부터 좋아졌죠. 근데 오늘도 여전히 이제 알테오젠이 끌고 가고 ABL이 따라가고 뭐 일부 이제 작은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는 좀 눌려 있었던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수급만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금방 또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알테오젠은 항상 이게 잘 올라가면 관심이 많고요. 떨어지면 또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또 다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그렇게 수급과 차트만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사업 내용을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 공부가 안 되면 아예 투자를 안 하시고 그냥 전력기기 삼성 그런 이제 반도체 하시면 되고 괜히 그냥 들어왔다가 욕하지 마시고 공부 되신 분들만 들어오시는 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손여로 팀장님의 오늘 탑픽주가 앞서 삼성전자 향소부장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가온치스 보려고 합니다. 칩셋 미디어도 붙여드릴게요. 두 종목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물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지만 투자분들께서는 이미 잘하고 있는 종목보다 앞으로 잘할 종목에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를 보면 삼성전자의 하분기 파운드리의 실적이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촉진했을 때는 누가 수혜를 입을까요?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가온치스가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고요. 4분기에 본격적인 실적이 회복이 될 거고 강원칩스의 주가를 상승시켜줄 주요 모멘텀이 산재돼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손절가 52,000원, 1차 목표가 6만 원 잡고서 일주일 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였고요. 이어서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네이버인데요. 일단 뭐 다들 아시니까 뭐 소버린 AI 중심이고 이번에 이제 GPU 6만 장 더 받아서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놓쳤다라고 하면 네이버를 들고 2배 가는 걸 노려보시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를 오늘의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40만 원 선까지 가격 전략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